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안보지킴이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의 핵심 리더들을 직접 만나보는 자유초대석 시간입니다. 전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주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는 대한민국 방방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생활안보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주시고 계시는 여성 회원분들의 활약이 대단하신데요. 오늘은 연맹 여성 회원분들의 대표자 전국여성협의회 정영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정영순 회장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역사교육학을 전공하며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시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학자적 관심으로 인해 독일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도 개인 시간을 쪼개어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한국학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한국을 인식하는 지안파 학생들을 양성하는 큰일을 하셨는데요. 귀국 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등의 족적을 남기시고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강석호 총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재님과 미주지역 3개 지부를 방문 후 어제 돌아와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었지만 우리 연맹 대표 여성 회원으로서의 뚝심으로 오늘 재미있고 흥미있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들어오셨어요?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조금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육학을 전공해서 석사랑 박사학위를 취득 후에 계속 역사 분야에서 일을 해오셨는데요. 혹시 훌륭한 역사학자가 어릴 적 꿈이셨나요? 사실은 제가 역사학자가 꿈은 아니었고요. 제가 영어를 공부하기 싫었는데 영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영어 교생 선생님께서 역사 공부를 하면 좋다고 말씀하셔서 아, 그런 학문이 있구나 하고 제가 역사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역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영어는 물론이고 한문, 일본어, 독일에선 또 아베치대부터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느라고 생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어릴 적 꿈은 이 선생님이셨군요. 네. 만약 선생님이 되셨어도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회장님은 1990년에 독일 유학 시 북한학을 처음으로 연구한 역사학자신데요. 독일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이 북한에서의 주체사상과 유교입니다. 북한에서의 주체사상과 유교. 꽤나 흥미로운데요. 왜 이런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독일 베를린에 90년도에 갔는데 그때 독일이 막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굉장히 그 북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통일이 돼야만 하니까 독일이 통일이 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북한에 관련된 논문을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김일성이 나이도 있고 다음 후계 체제가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는 절대 세습이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김일성 이후에 당연히 세습 체제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유교라는 거는 그 봉건 왕조 체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봉건 왕조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습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세습 체제로 갈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주체 사상은 유교와 연관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회장님 혼자서 이제 예측을 하셨던 거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논문을 썼을 때 독일에서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논문 주제를 씁니다. 그래서 네네. 독일 대학은 전부 다 국립대학교인데요. 그 국립대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내가 무슨 논문을 쓰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학교에다가 냅니다. 그것이 국회로 가가지고 그 국회에서 이제 다 모아가지고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주제를 쓴 것을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출판을 하자고.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역사 교과 과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가 다수의 역사단체에서 소위 역적으로 몰렸던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에피소드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그 이야기는 상당히 긴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교육부의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현대사 교과서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되느냐 그 회의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라는 내용을 근간으로 서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역사학자 교수님들이 자유라는 두 글자를 빼야 한다고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는 헌법학, 정치학 교수님들이 또 자유를 넣어야 된다는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때부터 학계에서 자유에 대한 많은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요. KBS, MBC, SBS 많은 관심이 있었을 때 저도 또 백분 토론에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방송까지 또 나가셨군요. 네네.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제가 5년간 강의했던 강의 내용, 연구계획서, 연구내용, 저술, 서적, 해외 출장 내역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그런 강요도 있었고요. 이것이 전 세계에 또 퍼져가지고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 현대판 분석행위라는 기사까지 나갔었습니다. 충분히 좀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겪었었네요. 네. 다음 질문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회장님께서는 그 경기도에서 문화재위원을 하면서 역사문화재 보존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에 대해서 연구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이 연맹자유센터 건물도 어찌 보면 역사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국립극장과 자유센터를 활용해서 남산 공연예술벨트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문화재를 연구한 역사학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그 역사적 유물들을 많이 그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조선부터 해서 조선시대까지 유물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 근현대사 유적들도 많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6.25 전쟁이죠. 그렇죠. 제가 전 세계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교과서에 보면 6.25 전쟁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현대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6.25 전쟁은 굉장히 기억되어야 될 전쟁인데요. 6.25 전쟁 이후에 저희 자유총연맹이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 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건국 대통령님께서 그 자유총연맹을 만들으셨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때 지은 건물 중에 이 저희 본부뿐만이 아니라 UN 16개국에서 도와줘서 전쟁을 치렀다 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었던 반얀트리 호텔 건물도 16층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6층으로 지어졌던 거군요. 네네. 그래서 그 16층 기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역사적 유물로 연결이 되면 많은 그 저희 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유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여기 남산 공연예술벨트 사업을 하는 매우 좋은 콘텐츠가 있는데요. 지금 옆에 또 그 신라호텔 면세점도 있잖아요.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은 우리 본부를 보면서 6.25 전쟁도 기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릴 때 자유총연맹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여기 자유총연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저기 자유총연맹은 무엇을 하는 곳이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침 또 여기 자유총연맹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국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총연맹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말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2021년부터 자유총연맹에서 전국 여성협의회장을 맡아서 하고 계세요. 혹시 어떤 연유로 이 연맹과의 인연이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자유 논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그 자유의 여신인 것처럼 갑자기 제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자유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잘 수호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NGO 단체다. 그것도 그렇죠. UN 산하기구 단체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로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요. 네. 교수와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봉사, 사회봉사도 필요한데 그것을 제가 자유총연맹에 와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고요. 자총에 와서 보니까 회원 중에 70~80%가 여성 회원분들이더라고요.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성 회원들을 위해서도 제가 같이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이 사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여성회 일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여성들에 대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성회장으로서 한국의 여성들이 직면하는 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그 회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향후 여성들에게 주어질 변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나요? 사실은요, 저는 일남 사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맏며느리셨는데 딸 부잣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셨어요. 네. 아들 하면서 막내 5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또 남장을 시켰어요. 딸 많은 집이라는 걸 좀 위장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처음 갈 때 치마를 입어봤거든요. 남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때 어릴 때부터 저는 왜 무조건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아들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교 문화 체제 하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많이 억압되어 있는 거를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모양처가 되기보다는 그냥 여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지 말고 학문과 결혼을 해서 제가 좀 여성들의 역사를 좀 바꿔보겠다 이런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문과 결혼을 한다. 굉장히 재치 있는 대답이셨는데요. 학문을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교훈을 준 책이나 영화가 있으실까요? 앞에 질문에 말씀을 좀 덧붙이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제 여성회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의 의식 수준이 좀 아직까지는 많이 제고가 돼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현대화돼서 선진국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여성들 스스로가 그 여성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되고 그 여성 상위 시대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애국심보다는 개인 이기심을 앞세워서 자아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낳지도 않고 또 결혼한 여성들은 자녀 교육에 몰입을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라는 그 망고불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요즘 그 애국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특히나 요즘 최근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많은 네. 영화를 봤지만 제가 그 건국전쟁을 한 번은 딸을 데리고 가서 봤고요. 지금 저희 막내딸이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막내딸을 데리고 가서 봤고 제가 이제 역사 교수인데 저희 학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들도 있어요. 뭐 이태리 학생이라든지 러시아 학생이라든지 한국 학생뿐만이 아니라요. 네네. 그런 학생들하고 이제 또 가서 봤어요. 그럴 때 우리 딸은 엄마 역사 시간에 우리가 한국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잘못 배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다른 내용들을 질문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떤 건국의 이념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지키고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얘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영화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지금 우리의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어떤 악습이라든지 좀 약간 퇴폐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영화를 이제 방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자극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긴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건국전쟁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었는데요. 아, 보셨군요. 네네, 저도 네. 당연히 네. 봤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네. 있는데요. 혹시 지난날을 돌이켜 보셨을 때 회장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남편하고 자식을 떼어놓고 혼자 남아서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예, 그럴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뭐 독일어로 논문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또 혼자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논문을 써야만 했는데요. 그럴 때 아, 제가 꼭 이것을 해야만 할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모든 인간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박사학위 논문이 저 자신과의 싸움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한 문턱을 넘지 못하면 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것의 문턱을 넘으면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요. 그것이 가장 어려운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남들이랑 싸워서 이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제 옆에 여성 회장으로서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굉장히 즐거운 자리였고요. 끝으로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를 모토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역동적이고도 다양한 생활 안보 봉사를 전국 여성협의회 대표 여성회원으로서 우리 동료 여성회원들과 열정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과 그리고 여성회의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협의회 정영순 회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정영순 회장님과 연맹 여성회원분들의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 많은 기대가 샘솟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영순 회장님과 전국 여성회원분들의 미래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해보며 끝을 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국자유총연맹 핵심 리더와의 아주 특별한 만남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